공룡을 지구에서 쓸어버렸던 그 소행성 기억하죠?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우리 평생 안에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번엔 더 큰 재난이 될지도 모릅니다. 딱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이번 소행성은 달에 그대로 들이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공상과학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2024 YR4라는 소행성이 2032년에 달과 충돌할 확률이 약 4%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살짝 진로를 밀어낼지 아니면 아예 터뜨릴지요? 나사 연구진을 포함한 여러 연구자들이 이 사안을 파고들어 몇 가지 선택지를 내놨습니다. 우려는 현실적입니다. 그 바위가 달에 부딪히면 엄청난 먼지 구름이 치솟고 며칠 동안 평소의 1000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단순히 지저분한 문제가 아니죠. 지구 저궤도의 우주인과 위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방법은 소행성의 궤도를 살짝 바꿔 달을 비켜가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통째로 산산이 부수는 것, 말 그대로 의도적으로 폭발시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를 멋지게 강력한 분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소행성을 핵으로 날려버리는 방식은 전례가 없어요. 아무도 해본 적이 없고 위험도 큽니다. 더 작지만 더 위험한 파편대를 만들거나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죠. 어쨌든 과학자들이 검토할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배경을 살펴보죠. 2024 YR4는 2024년 12월 27일 처음 포착돼 소천체 센터에 보고됐습니다. 신규 소행성과 해성을 추적하는 공식 허브죠. 곧 나사의 센트리 충돌 위험표, 즉 잠재적으로 지구에 닿을 수 있는 소행성 감시 목록에 올랐습니다. 한동안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알려진 대형 소행성 37,000개가 넘는 것들 가운데 가까운 시일 내 지구를 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 건 YR4뿐이었거든요. 충돌 확률은 최고치였던 3.1%까지 뛰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에겐 작게 들릴 수 있지만 우주 분야에선 엄청난 수치예요. 과학자들은 바짝 주목했습니다. 다행히 몇 달 더 정밀 추적과 관측을 거치자 소행성의 궤도를 훨씬 정확히 잡아냈죠. 결론적으로 이 소행성의 경로는 우리와는 한참 멀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지구 충돌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게 떨어졌어요. 한숨 돌려도 되겠습니다. 지구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달은요,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애초에 가까워지기 전에 파괴할지까지 논의 중이죠. 문제는 소행성 2124 YR4가 꽤 크다는 겁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관측에 따르면 길이가 약 67m, 20층짜리 건물 정도라고 해요. 다갈 한 줌은 아니죠. 처음엔 나사가 YR4가 달에 부딪힐 확률을 대략 1.7%로 봤습니다. 그런데 3월에 웹 망원경이 다시 확인하자 그 수치가 곧바로 3.8%로 뛰었고 5월엔 또 올랐습니다. 벌써 4.3% 안팎이었죠. 즉, 볼수록 이 우주 암석이 우리의 자연 위성에 실제로 부딪힐 가능성이 커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좋은 소득이 있었어요. 새 관측 덕분에 2032년 12월 22일에 이 소행성이 어디 있을지 예측 정확도가 약 20% 개선됐습니다. 실제로 달과 충돌하더라도 달의 궤도를 흐트러뜨리거나 흔들리는 일 같은 극적인 변화는 없을 거라고 나사는 말합니다. 하지만 이만큼 큰 물체가 치고 들어오면 엄청난 파편이 솟구치고 그 떠도는 우주 쓰레기가 지구 궤도 위성이나 국제 우주정거장의 우주인에게 실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꽤 아찔하죠. 그래서 이야기가 공상과학 영화 같은 국면으로 흘러갑니다. 과학자들은 소행성을 아예 폭파하는 방안까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다만 영화처럼 지구를 구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과감한 안은 소행성이 달에 닿기 전에 핵 폭발 장치를 여러 기 발사하는 거예요. 아직 멀리 있을 때 산산조각 내면 파편이 지구 근처가 아니라 우주로 흩어져 안전해진다는 계산이죠. 물론 함정도 있습니다.
YR4의 크기는 대충 알지만 정확한 질량은 모릅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질량이 불명이면 궤도를 얼마나 어떻게 바꿀지 임무를 정밀 설계할 수 없거든요. 원론적으로는 정찰 탐사선을 먼저 보내 접근해 재원을 재고 밀어내기 최적 해법을 찾을 수 있죠. 하지만 연구자들 말로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다 모으고 하드웨어를 갖추다 보면 2032년 충돌 가능 시기 전에 요격하기엔 늦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밀치기 대신 일부 전문가는 영화 아마겟돈식 강력한 분해를 제안합니다. 쉽게 말해 핵폭발로 소행성을 산산조각내자는 겁니다. 당연히 위험도 큽니다. 폭발이 소행성의 궤도를 뜻밖의 바꿔 파편이 지구 쪽으로 향하면 어떡하죠? 연구자들도 그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상황을 감안하면 핵폭파가 가장 현실적인 해법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임무가 실제로 추진된다면 발사는 2029년부터 2031년 말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달에 너무 가까워지기 전에 도달해 요격할 시간을 벌 수 있어요. 다만 핵으로 우주 바위를 날려버린다는 게 과격해 보일 수 있지만 나사는 소행성 방어에 실제 경험이 있습니다. 2022년에 쌍소행성 궤도 변경 시험, 줄여서 DART로 획기적인 성과를 냈죠. 이 임무의 핵심은 폭발물 없이도 인간이 소행성의 진로를 물리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는 2021년 11월 소형 탐사선을 쏘아 올려 거의 한 해를 날아간 뒤 디모르포스라는 작은 소행성에 시속 약 22,500km로 정면 충돌시켰습니다. 생각은 단순했죠. 소행성을 충분히 세게 들이받으면 궤도를 살짝 바꿔 언젠가 지구를 비켜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통했습니다. 이 시험은 비교적 작은 탐사선으로도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줬어요. 이제 유럽 우주국은 그 충돌이 정확히 어느 정도 효과를 냈는지 두 번 확인하려 합니다. 2024년 10월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헤라라는 후속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헤라는 디모르포스와 그보다 큰 짝 소행성 디디모스로 향하는 두 해의 여정에 올랐고 2026년 10월쯤 이 소행성 쌍궤도에 진입해 데이터를 모으며 사실상 나사의 계산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ESA 과학자들은 충돌 지점을 분석하면 달트가 소행성 궤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바꿨는지 밝혀낼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탐사선을 소행성에 들이받는 운동 충돌 방식이 충분히 잘 먹힌다는 게 확인되면 앞으로의 임무에서도 그 기법을 다시 활용할 수 있고 YR4가 진짜 위협이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도 적용할 수 있겠죠. 반대로 통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핵 백업 플랜을 꺼내들 겁니다. 어느 쪽이든 우주 암석이 지구나 달을 위협해도 인류가 의지할 것이 헐리우드 각본뿐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중입니다. 참고로 나사는 경련으로 가상 소행성 훈련을 진행해 과학자와 국가기관, 국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도록 맞춥니다. 훈련에선 거대한 우주 암석이 우리를 향해 온다고 가정하고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어디에 떨어질지, 우리는 무엇을 할지 같은 까다로운 질문을 모조리 따져보죠. 한마디로 실제로 일이 닥쳐도 맨 땅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초대형 브레인스토밍인 셈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나사 근지구 천체 연구센터가 참여합니다. 실제 소행성을 추적하고 궤도를 계산하는 팀이죠. 그래서 크기와 궤적, 잠재 충돌 지점의 불확실성까지 포함해 몇 달치 관측을 그대로 시뮬레이션합니다. 소행성의 크기나 충돌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실과 똑같이 그런 불확실성이 의사결정을 훨씬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죠.